오늘의 강연은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빛의 극한 제어와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 현미경 기술, 투명망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리와 사례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노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터치에서는 메타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주변에서 메타물질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투명망토를 만드는 꿈의 신소재라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재료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곤 하는데 실제로 이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투명망토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빛을 저희가 감출 수도 있고 반사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를 통해서 투명망토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홀로그램들, 고해상도의 영상 장치들, 초고해상도 현미경, 아주 작은 레이저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보고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지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닐 때 꿈이 있었어요. 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만화책에서 보던 것들, 게임에서. 해리포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보면은 투명망토가 나오죠. 그리고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요새 다시 이제 개봉하고 있는데 광선검,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적 꿈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통된 어떤 요소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미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다 빛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빛과 연관된 학문인데 그러니까 포토닉스, 포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렉트론, 전자와 대비되는 그 빛의 어떤 알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토닉스라는 거는 광학이라는 거는 빛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혹시 영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대형 박물관. 거기에 이런 컵이 있어요. 라이커, 로마 시대 400년대 쓰던 라이커걸스 컵이라는 건데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밖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면은 초록색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게 초록색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빛의 어떤 소스, 형광등이나 이런 거를 랜턴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빨간색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유리는 어떤 재료는 초록색 빛은 반사를 시켜요. 그래서 밖에서 빛이 막 오면은 초록색이 반사돼서 초록색이 나한테 와서 그 초록색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광원이 안에 있으면은 초록색은 반사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튕겨져 나가서 나오질 못하고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색깔들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유난히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고 다만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지는 알았어요. 똑같은 일이 이 성당,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보면 예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막 색깔이 예뻐요. 페인트로 칠한 게 아니라 이런 예쁜 색깔이 나오는데 그 안에 금, 은, 어떤 작은 알갱이들을 갈아서 넣었더니 유리에다가 이런 색깔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여기다가 이런 뭘 갈아서 넣었더니 이런 색깔이 나오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가 초록색이고 이게 하나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다가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비쳐요. 이게 투과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유리가 우리 인체랑 되게 비슷한 조직이에요. 근데 초록색 레이저를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 물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나노 파티클이 쓰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의 그런 특성들을 활용을 한 거죠. 옛날 사람들이. 물론 그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밝혀진 거예요. 나노 파티클을 잘 섞어서 쓰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빛을 조절하고 그래서 메타물질, 플라즈모닉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났어요. 이 메타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접두사예요. 뭐를 초월한, 비욘드 영어로 기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물질 하면 특이한 재료, 이상한 재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것들. 그래서 그러면 메타물질이 뭘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이런 거죠. 화학, 원소 기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금이라는 것과 이 유리는 다르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다른데 왜 다르냐면은 걔네를 가장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걸로 자르면은 금 원자가 나오고요. 얘는 실리콘 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레고 블록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쳐놨더니 금이 되고 하나는 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소, 케미컬한 그런 재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원소에 따라서. 근데 같은 탄소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죠. 연필,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로 돼 있대요. 근데 하나는 되게 비싸고 하나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걔네들이 태어날 때 어떤 그 생성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화학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재료라는 거는 이렇게 물질이라는 거는 그런 원소, 화학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이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인공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란 것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자예요. 원자의 크기는 1옹스트롱, 정말 머리카락보다 10,000분의 1이 작은데 그러니까 그런 원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요. 어떤 가공을 통해서 뭐 쇠로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도 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이 원자를 만들어요. 걔네들을 잘 배열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열을 했더니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메타물질이라는 거는 그런 굴절의 법칙을 벗어나서 굉장히 더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최대 굴절률이 한 5 정도 돼요. 공기가 1이고요. 5배 정도 큰데 사람들이 인공적인 원자를 잘 만들었더니 굴절률이 50, 100이 됐어요. 그럼 그런 데서는 빛이 되게 느리게 가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굴절률이 0이 되면 굉장히 빨리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투명망토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알아내면서 투명망토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뒤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사라질 수 없는지. 비싸요. 손톱만한 거를 손톱도 크다. 손톱만한 거를 만드는데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크기를 만들려면은 뭐 수백억을 줘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만큼 생산 기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현미경도 만들 수 있고. 그럼 왜 좋은 현미경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요거를 보고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맞추실 수 있겠어요? 자동차는 쌍라이트고 오토바이는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네. 하나 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나 같아요. 이 물체가 이제 있는데 그걸 좀 가까이 와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조금 보면은 옆으로 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개라는 심증은 가죠. 자동차 같은데 이제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이 자동차였구나. 분명히 라이트이 2개인데 쌍라이트인데 멀리 가니까 이게 2개가 하나로 보이고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카메라, 좋은 망원경, 좋은 뭐 안경, 센서가 필요한 이유들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작은 데로 가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현미경을 이제 좋게 만들고 싶은데 바이러스의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 되는데 현재 존재하는 그냥 아주 저렴한 현미경으로 보긴 힘들어요. 막 몇십억짜리 현미경으로 막 극저온으로 가서 막 여러 가지 형광 시료를 바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데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를 바로 그냥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이러면 되게 좋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요 자동차가 저 멀리 있는 상태가 제가 만약에 이 레이저 포인터 2개를 아주 가까이 놓으면은 2개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하나로 보여요. 그게 회절 한계라고 하는 그런 물리 법칙이에요. 너무 이 2개가 가까이 있으면 타장의 절반보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고요.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원이었던 게 타원이 되면서 2개 같다라는 심증이 있죠. 여기 2개 퍼져가는 그 개형이 2개예요. 근데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확실히 2개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거는 망원경이었고 이건 현미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현미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동기가 굉장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거는 지금 제가 이런 보는 것도 빛이 어디선가 들어와서 반사가 돼서 제 눈에 안에 있는 센서에 상이 맺혀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빛이 이 물체, 네모난 물체를 반사해서 여기 오면 이 물체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빛은 직진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일로 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 육면체 근처에 투명망토란 어떤 가상의 재료를 우리가 겉에를 쌓아놨어요. 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쌓아놨는데 그럼 빛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빛이 원래는 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길을 만들어 놨어요. 빛이 갈 수 있는 길을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 거를 왼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음의 굴절률이라는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그럼 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 노란 길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빛의 어떤 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강에서 댐 만들 때 수로를 파놓듯이 이 빛이 어쩔 수 없이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로. 그럼 여기 있는 물체를 부딪히고 다시 이제 부딪히면 반사가 돼요. 반사가 돼서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 물체가 있는데 빛이 얘를 때리고 나한테 오니까 나는 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명망토의 원리예요. 빛이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굴절률을 바꿔가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상이에요. 신기루. 신기루는 왜 일어날까요? 공기 중에 있는 공기의 굴절률은 똑같이 1인데 사막에 같은 게 사막 경우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되게 뜨거워져요. 그럼 뜨거우면 굴절률이 바뀌어서 이 층이 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래 직진을 하지 않고 계속 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져 가다가 땅에 부딪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나무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나무가 여기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의 어떤 그 왜곡, 공기의 굴절률은 1이 돼야 되는데 높은 온도 때문에 굴절률이 바뀌어서 어떤 이 빛이 막 극단적으로 휘어버리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극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먼저 이제 그 나노 구조로 만들기 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어항인데 빛이 가는 경로, 빛이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길인데 요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족관인데 카메라가 여기 있고 물고기들이 여기 헤엄을 치고 있고 뒤에는 어떤 풀이 있고 여기에 있는 그런 그 플라스틱 어떤 판이 있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투명 망토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 여기 이제 뒤에가 보이죠. 뒤에가 보이면서 물고기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어떻게 해서도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빛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분명히 공간이 있는데 이제 물고기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명 망토라기보다는 빛의 그런 경로를 조절해서 안 보이는 구간, 음영이 지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프로젝터를 가지고 영사를 하는데 여기 빛이 이 가운데는 못 지나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여기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뒷면이 보이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100% 이제 컨트롤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뒤에가 이제 배경이 보이지만 이 고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 빛의 경로를 조절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거는 이제 현실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로 한 거지만 제가 오늘 보여주진 않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10대 기술, 미래를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로 선발된 1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타 물질로 만든 렌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 제 안경 보시면 되게 두껍거든요. 눈이 나빠서. 근데 이거를 아주 얇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경을 10,000분의 1 두께로 만들 수 있어요. 메타 물질을 이용해야만 해요. 이런 유리나 플라스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얇은 렌즈가 가능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전자공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휴대폰 보면은 맨날 휴대폰 크기는 맨날 똑같죠. USB 메모리칩 크기는 맨날 똑같은데 용량은 계속 늘어나요. 1년 지나면은 2배가 돼 있고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공간 안에 그 전자 어떤 부품들 그런 것들을 계속 작게 만들어서 계속 집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전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빛, 광학 기기들은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큰 우리 DSLR 렌즈들이나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들, 망원경 이런 것들을 작게만 만들면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뭐 갤럭시나 이런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렌즈 기술들도 굉장히 좋아요. 충분히 작긴 한데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걸 하려면은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학 기기를 렌즈를 작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희망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를 작게 만드는 것, 현미경 해상도를 높이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면 인식으로 로그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안면 인식으로 결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게 하는 게 여기 핸드폰 여기 보면은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도트 프로젝터라고 하는 건데 점을 이렇게 막 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점이 레이저인데 점이 이렇게 퍼지다가 사람 얼굴에 닿으면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얼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좀 더 정교하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그 시간이나 그런 거를 더 정확히 측정하면은 좀 더 입체적인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죠. 폰 안에도 그런 도트 프로젝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인식이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같은 거 하면은 잘 안 돼요. 한 3번 하면 한 번 되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림 그리고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고 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냥 우리가 얼굴만 갖다 대 은행에서도 얼굴로 그냥 결제하고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게 가능할 건데 여기 들어가는 그 도트 프로젝터를 지금은 한 수 밀리미터 정도 돼요. 그것도 되게 큰 거예요. 휴대폰 안에 그걸 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메타물질로 아주 작게 한 1000분의 1 작게 저희가 만들었더니 똑같은 수의 점을 뿌려서 걔네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을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소형 다트 프로젝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 통합이 되면은 이런 우리 현재는 그 VR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되게 무거운 걸 쓰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안경에다가 그냥 뭐 안경 그냥 뭐 판 하나 대거나 혹은 아주 얇은 안경 그냥 갈아 끼면 컨택트 렌즈 정도 하면은 이제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나노가 들어가는 것들은 그 조그만 거를 우리가 손으로 가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비싸고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시연 정도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학교나 연구소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되기는 된다라고 이제 보여는 줄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만들고 이제 싸게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회사에서 설비를 만들고 그거를 대량 생산해서 그럼 그 목적이 있겠죠. 이거를 팔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투명망토 현재는 한 100 마이크로미터, 뭐 요만해요. 손톱만한 거를 만드는데 한 달 정도 실수 없이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수천만 원, 수억 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이 어떤 기술이 되려면은 어떤 좀 많은 기간이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노 어떤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 생산 기술들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같이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 기술의 미래가 이제 되려면은 이제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 메타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타물질에 대해서 소개해드려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그러니까 이 나노 기술들이 활용이 되어서 이 광학, 메타물질이라는 거에서 활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